내년에 설립된다는 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의 외환보유국이라든가 정부의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이때 네. 최종 목표는 실은 상업적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기금과 운용하는 방식이 사뭇 다르죠.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네. 분야도 M&A부터 시작해서 아예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겠고요. 비상장 주식을 먼저 사서 들어가는 부분들, 대안 투자들, 이제 앞뒤 안 가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사악한 분야만 아니면 투자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워딩을 앞서 말한 국부펀드와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네. 이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게 되는 원래 청사진에 있었었는데 네. 정부가 이 정부채를 발행하면서 일정 부분의 씨앗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민간 쪽의 자금들 나오는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네.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규모를 지금 150조 원 정도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뭐 국내든 뭐 해외든 좀 이렇게 확장적으로 하고 싱가포르 테마색처럼 좀 자유롭게 민간 전문가들이 의사결정도 하고 해서 아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베이스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국가 부를 창출을 해서 후세대에 넘겨주면은 그 굉장히 뭐 그런 부분이 또 우리 그 미래 세대가 원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네, 싱가포르 테마색 같은 펀드를 만들겠다. 이 테마색 펀드 엄청난 규모의 펀드죠. 예, 맞습니다. 이제 테마색 펀드라는 것은 이제 싱가포르에서 상당히 성공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국부 펀드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네. 1974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 설립 이후에 연평균 성장률이 10%를 꽤 넘는 아주 성공한 펀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7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예,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히 일찍 만들어지고 네. 싱가포르가 상당히 성공을 해서 많은 네. 국가들이 이런 싱가포르 모델을 가지고 국부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지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싱가포르에 있는 국영 기업 지분을 바탕으로 테마색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국부 펀드의 특징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국가가 소유를 하지만은 또 투자는 뭐냐면 민간 전문가들이 투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운용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소유권과 경영권이 완전히 분리된 네. 그런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투자로서 이익이 나는 분야에 전문가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네. 계속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봤는데요. 2억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200억 달러까지 성장을 한 펀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정말 수익률도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구윤철 부총리는 M&A, 뭐 부동산 가리지 않고 투자하겠다. 사악한 분야만 아니면 투자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어디에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이 운용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우리가 국부펀드와 뭐 연기금을 좀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 네. 뭐 국민연금이라든가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하.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내년에 설립된다는 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의 외환보유국이라든가 정부의 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건데 이때 네. 최종 목표는 실은 상업적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연기금과 운용하는 방식이 사뭇 다르죠. 공격적으로 할 수 있겠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네. 분야도 M&A부터 시작해서 아예 부동산 투자도 가능하겠고요. 비상장 주식을 먼저 사서 들어가는 부분들, 대안 투자들, 이제 앞뒤 안 가리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진짜 알고 있는 사악한 분야만 아니면 투자하겠다. 이런 맞습니다. 워딩을 했어요. 연기금과는 네. 이제 사뭇 다르고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민간 쪽에서도 뭐 프로 펀드 매니저라고 할까요? 이런 대부분의 실력자들을 또 같이 운영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좀 늦은 감도 있죠. 왜냐하면 테마섹이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상당 부분에 이제 국부펀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국민성장펀드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건 한 150조 규모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는 개인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좀 눈에 띄는 장면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그리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도 등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5년 전에 제가 창업할 때 만약에 이런 펀드가 있었더라면 이 펀드 자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투자 자금이 코리아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한번 쓰도록 저도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년 뒤에
20%로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복리 효과인데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5,700조가 됩니다. 150조가 5,700조의 투자 펀드가 한국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와, 150조가 5,000조까지 갈 것이다. 이게 본인의 연 평균 연 수익률 20%를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복리까지 합쳐서.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앞서 말한 국부펀드와 이번에 국민성장펀드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네. 이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게 되는 원래 청사진에 있었었는데 네. 정부가 이 정부채를 발행하면서 일정 부분의 씨앗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민간 쪽의 자금들 나오는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네.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규모를 지금 150조 원 정도로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따가 뒤에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운용은 앞서 나왔던 박현주 회장 또 서정진 회장을 비롯한 20명 정도의 그야말로 실물과 금융 쪽에서 실증된 본인들의 경력과 이 업이 쌓아진 분들을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네. 이 150조에 대한 운영을 책임을 맡기는 좀 그런 구조의 아웃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뭐에 투자한다는 건가요?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게 있는 거죠? 아, 이 예, 펀드는? 맞습니다. 네. 예, 국민성장펀드는 이제 국부펀드와 다르게 이제 정책성, 일관성을 중요시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아니면 지방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원하는 AI 주도 산업 이런 정책성과 이제 일관성이 있는 부분에 투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국부펀드랑 가장 다른 점은 뭐냐면 국내 투자가 대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일자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로서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투자의 수익성이 비슷할 경우 지방 투자랑 서울 지역의 투자를 이렇게 결정할 경우에는 지방 위주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자금 운용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국민성장펀드는 뭐냐면 국가가 보증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서 한 반 정도의 자금을 만들고 나머지는 이제 민간 자금을 이제 운용을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집니다. 네. 그러면 개인도 투자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건 어떤 구조로 이게 투자가 가능한 거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확한 내용은 이제 말하지는 네, 아직 않았는데요. 안 나온 것 이제 같더라고요. 민간 자금이라 하면 이제 민간 투자회사들이 이제 주축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 자금 중에서는 이제 ETF 형식으로 마련해서 개미 투자자들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개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국민성장펀드 이제 ETF를 산다 그러면 일단 국가 정책에도 도움이 돼서 자부심도 있고 내가 네. 국가 발전이나 성장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에 수익이 나면 내가 이제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이 많이 나면 좋죠. 사실 박현주 회장이 등장해서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은데요.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우리나라 사실 코리아 펀드 옛날에 만들어서 수익률도 엄청 처음에 좋았었고 그리고 미래에셋 지금의 미래에셋까지 된 어떤 펀드 대박으로 된 게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더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금융그룹을 보면은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미래에셋 금융그룹처럼 만들어 놓은 케이스는 없죠. 거의 이제 은행 라인이라든가 금융지주사 라인들에서는 찾기가 힘들고요. 네. 재벌 기업의 CEO들도 거의 지금 2세, 3세인데 이 박현주 회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이 미래에셋 금융그룹을 키운 케이스입니다. 네. 짧게 소개를 하면 이제 D 증권사에서 최고의 영업통이었었죠. 아, 그래서 과거에? 예, 과거에서 네. 이제 뭐 자기의 최연만 사장이라든가 같이 한 3명 정도가 네. 나와서 그 D 증권사에서 네. 그래서 바로 이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것을 차리게 되는 이것도 굉장히 입지전적인 네. 뭐 그런 성과였었고요. 물론 네. 부침이 많았었습니다. IMF 때 직후에 좋았다가 이후에 또 나빠졌다가 2007년 중국 열풀 때 정말 사세가 확장됐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지수가 대폭락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때는 또 어려움을 겪었다가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정도로 키웠고요. 지금 놓고 보면 아까 20명 정도의 자문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박현주 회장 라인 또 서정진 바이오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판단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과거에도 사실을 또 생각해 보면 박현주 회장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 과거에 정부 주도 펀드들 있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아니면 이명박 정부 때 그런 펀드들은 잘 됐었던 건가요?
당장 떠오르는 게 문재인 정부의 뉴딜 펀드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로 가면 그때 녹색 펀드, 녹색 성장 펀드라고 해서 굉장히 좀 그때도 언론 보도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의 통일 펀드는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작았었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의 밸류어 펀드는 이제 시작하다가 이제 계엄 사태로 저렇게 됐었거든요. 오, 하나씩 다 있었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런데 다 보면 네.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맥시멈이었다. 네. 그러니까 펀드 설립하고 최초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는 실제로 투자처도 발굴되고 수익률의 성과도 나왔었는데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뒤에까지 추적해 보면 결과가 좋았던 적은 이 정부 주도 펀드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번엔 그래서 좀 다를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아, 게 네. 이재명 정부의 방침이었었고 규모 자체는 처음 보는 규모입니다. 150조라는 규모 자체는 네. 처음 보는 것이고요. 앞서도 잠깐 교수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게 뭐 금융그룹뿐만이 아니라 금융회에서 다시 자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내가 직접 국민성장펀드야 이렇게 투자하진 않겠고요. 네. 뭐 가령 미래에셋증권에서 또 하나의 펀드를 만들어서 그 아래 그렇죠. 펀드가 아래 만들어지고. 자펀드, 손자펀드를 통해서 개인이 결과적으로 투자를. 투자할 수 있는 개인의 길을 마련해 주겠다라고 네. 하고요. 특히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투자할 때는 개인들에게 세제 혜택이라든가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다른 쪽으로 커버할 수 있는 네. 방안도 지금 강구하겠다라고 해서 이 국민성장펀드 일종의 붐 정도를 함께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가 자금을 좀 지원하고 수익을 국민과 좀 나눈다는 그런 목표 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